화분갈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해놨던 흙 배합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저께 촬영한 건데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통이요. 얘 배수충을 까는 난석이고요. 얘는 흰돌 자갈 위에 복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배합토인데요. 요거 감자탕이나 뭐 이런 거 배달해서 먹으면 이런 게 오더라고요. 이런 거 놔두셨다가 좀 단단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놔두셨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요걸로 담아서 쓰시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정리하는 게 잘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게 저도 맨손으로 화분갈이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여러분들 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육이 분을 지우는 거, 다육이 분이 손에 아무래도 기름기, 유분기 이런 게 많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요것도 배달 음식 하면은 한 번씩 나오는 이거 짜장면 배달 뭐 어떤 데 나왔던가? 요 그릇이 있잖아요. 요것도 있으면 좋아요. 요거 하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저기 뭐죠? 여기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화분 채로 왔던 아이들 이런 흙 같은 거 여기다 버리든지 정리하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 준비해야 될 건 또 화분이잖아요. 요 화분이랑 저는 요 화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뚫었어요. 이거 식혜 먹었던 통인데요. 이 아이는 일반 제가 아메리카노로 쓰는 그 일형보다는 좀 키가 작아요. 요 길이가 딱 좋거든요. 250ml짜리. 이 250ml짜리 아니고 320짜리인가? 320ml짜리는 길이가 길어요. 걔보다는 얘가 좀 더 안전성이 있기도 하고 얘가 더 좋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에서 좀 넓이가 조금 넓으면서 길이가 요만한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걸 할까. 이게 배수충도 밑에만 뚫지 마시고요. 옆에도 이렇게 인두를 대시면 옆에도 이렇게 뚫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물 빠짐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닥에 딱 놓였을 때 여기 공간이 없으면 물 빠지는, 여기는 밑에는 빠지긴 해도 밑에 공간이 이렇게 빨리 물이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뚫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화분에다가 먼저 배수층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다육이, 이게 청운 다육이 그 뭐죠, 경매 사이트에서 제가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얘를 위에 보니까 여기가 난석이에요. 제가 밑에 복토래 배수층으로 깔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어저께 제가 이거 분갈이를 잠시 해봤더니 정말 많이 복토를 정말 많이 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이게 아무래도 난석이 이곳에서 이렇게 또 깔았던 그 이유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물을 머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 마름이 바로바로 빠지지 않고 마사에 비해서. 얘는 별로 없는데, 얘는 많이 털지 않겠습니다. 얘는 별로 없는데 어저께는 진짜 두껍게 깔려 있더라고요. 특히 하월시아과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한테 엄청 많이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걔네들이 물을 자주 달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워서. 그 다음에 흙마다 그 농장에서 이 다육이를 키우겠다고 피트모스 이런데 얇은 그런 흙이 아니라 저기 직접 흙을 섞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봐서도 얘를 화분갈이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 흙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잠깐만요. 얘는 안 털어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보니까 깨끗하고 좋아서 저는 얘를, 얘가 뚜껑이 여기에다가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난석치고 얘가 좀 작은 사이즈라고. 여기 있는 지금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죄송합니다. 먼지가 날려서. 요 정도 크기 되는 게 요 위에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가 좋습니다. 얘는 지금 마사 크기가 소립하고 중립 사이거든요. 이거는 좀 별로예요. 요거보다는 이렇게 조금 굵은 애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에 넣었을 때 빠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작은 알맹이들 같은 경우는 요 사이로 한두 개씩 빠지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맨날 코로 훌쩍거리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얘를 하나만 털고 나머지는 제가 털어서 올게요. 왜냐하면 굳이
이 터는 것까지 다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봐요. 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섞인 거 보니까 이 흙은 나쁜 흙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사용해도 될 만큼의 흙이에요. 여기 오는 분, 여기 농장에서는 언제 분갈이 했는지 적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집에서 키우기에는 아무래도 상토 흙이 너무 많죠. 뿌리 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가을이기도 하고 지금 현 상태 분갈이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다시 분갈이 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굳이 많이 잘 안 털어도 될 것 같아요. 흙이 너무 좋아서. 어차피 제가 가져가는 흙은 영양분이 별로 없는 흙이잖아요. 상토를 많이 주지 않는 흙이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하얀 뿌리가 아니라 뿌리 같은 게 많긴 한데 이런 하얀 색깔이 아니라는 것 같으면 싹 정리하는 게 좋죠. 새 뿌리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것도 입장 이런 거를 좀 떼겠습니다. 이게 물이 찼네요. 얘도 하엽이시긴 하겠는데 요렇게 봐서 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치겠다 하는 거는 뜯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가 정상입 같으면은 입고자 하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정상입은 아닙니다. 하엽이실 것 같아요. 조만간 요렇게 뿌리를 하시고 심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다 털어서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마지막까지 지금 다 털었고요. 와, 위에 있는 얘 지금 홍둥인데요. 이 홍둥에 이 뭐죠? 이거 배양토, 이 배양토란다. 심어놨던 흙이 거진 상토입니다. 상토고 펄라이트를 조금 많이 그나마 좀 섞으신 거고요. 다 상토네요. 그 심어준 지 얼마 안 된 흙이라 너무 좋아서 이 흙은 다시 제가 부족한 데 있으면 섞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자세하게 보시고 이게 긴가민가 한 흙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시는 게 낫고요. 지금 이 흙 같은 경우는 얘가 분갈이 한 게 지금 뒤에 날짜가 적혀 있던데 여기 날짜를 보면 몇 월이지? 11월 달, 11월 8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 11월 8일은 아니겠다. 이거 뿌리 내린 거 보니까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두 달? 석 달? 이렇게. 와, 진짜 흙이 너무 괜찮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밖에 놔두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이 흙 같은 경우는 뒤로 빼고요. 이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먼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로 한 화분의 크기가 얼마나냐를 보고 제가 지금 머리가 제일 큰 아이가 이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심어 줄 건지 아니면 요 아이에다가 심어 줄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로 심어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키가 좀 작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심어 주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화분이 되는 애들을 먼저 택해 놓고 몇 개의 화분에다가 배수층을 깔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놔둘 데를 못 찾아서. 그러면 저는 요거 3개, 홍종도 여기에다가 넣을까 해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사각형 있는 쪽에 이게 구멍을 막아준다? 메꾸는 정도만 이렇게 담아주고요. 중간에를 조금 비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얘가 배수충을 너무 많이 깔아버려요. 그래서 흙이 안 그래도 그렇게 썩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저는 흙을 조금 덜어내고 양쪽에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흙을. 그리고 이 아이 분갈이 할 거 됐고 얘도 쉽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분갈이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지금 화분에 얘네들이 나갈 곳을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 없이 입고지 한다고 여기저기 펼쳐놨던 애들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 나갈 곳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는 필요 없겠네요. 지금 이양 분갈이 시작했으니까 분갈이 할 때 제가 따로 다시 분갈이 하려고 막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빠질 애들은 좀 빠지게 하고 큰 애들을 밑으로 보내게끔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채우면 빠지지 않습니다. 아유, 먼지와
난석이 다 좋은데 먼지가 참 많아요. 얘는 높이가 낮으니까 별로 배수층을 깔아주지 않겠습니다. 한 요만큼만 배수층을 깔아주겠습니다. 빠질 거 있으면 이렇게 빼버리는 게 나아요. 요렇게만 해놓고 이제 얘는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닫고, 이게 제가 어디 바닥에서 하는 분갈이에요. 여기 분갈이 하는데 장소가 되게 좁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아버리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좀 있으면 하기가 좋아서 이걸 쌓아놓고 하시면 더 낫습니다. 어저께 섞어놨던 흙, 생각보다 상토가 조금씩 보이죠? 이게 색깔이 진해서 그래요. 그리고 상토를 제가 조금씩 더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대3이긴 한데 그 7대3에서 배양토를 반 컵 정도 더 넣던가 그래요. 지금 저는 어저께 배합했던 거 7대3을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4대 6? 요렇게 한 거거든요. 거기에 배양토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바깥에 있어 보니까 제가 안에서 키우지 않고 바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꾸 얼굴이 너무 줄어들어요. 화분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등을 갈아줄게요. 지금 홍등 얼굴이 이렇게 넘치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너무 헐빈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자란 거죠. 얘가 다져지면서 하면 아마 얼굴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지면서 크라고 크라고 저기 할 거예요. 작은 데다가 심어주고 얼굴을 더 다지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른 곳에 얼굴이 더 커진다면 다른 곳에 분갈이 하면 되죠. 예전에는 한 번도 분갈이 안 해줄 거라고, 한 3, 4년 동안 분갈이 안 해줄 거라고 이거보다 조금, 얼굴보다 조금 더 큰 데 심고 이랬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 화분에서 얘가 넘쳐나도 상관없잖아요. 이 중간에 오는지를 잘 보고, 될 수 있으면 뿌리가 일자로 내리는 게 좋습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넣고 이렇게 두드리고 하면 계속 한쪽만 넣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쏠리니까 양쪽에 돌아가면서 저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뿌리 쉽게 잘 내리라고 흙을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놔두시는, 여기에다 바로 복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뿌리가 찾아가는 길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화분에 심는 분은,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화분에 제가 캔분에 제가 심잖아요. 캔분에 심다 보면 화분은 작고 얼굴이 계속 커질 때마다 분갈이를 하는 것보다 이 얼굴이요, 이 화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번질 데가 없잖아요. 커지니까 이렇게 막 끼어가고 자라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화분 위에 얼굴 자구를 올려 놓으면요, 얘가 어느 정도 넘치더라도 크게 성장하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화분이 얘보다 커버리면 서로 부딪혔을 때 얘를 보호해 주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리가 넉넉하신 분, 그러니까 놔둘 자리가 넉넉한 장소가 있다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다육이 욕심이 많아서 막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좀 약간 흙을 다지면서 넣는 편입니다. 오늘따라 이 흙이 잘 안 섞이나, 오늘따라 이렇게 흙이 많아 보이지? 7대3 맞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옆에 언니가 제 흙을 보고, 제가 이제 심어서 한 번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주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화분갈이를 해야 된다 할 때 이렇게 열어보면 제 흙이 되게 까맣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흙이랑 내 흙이랑 다른 것 같다고 막 이러길래 나는 하는 대로 다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훈탄 쓰는 거 똑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뿌리 중간에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 겉에, 여기 면에 흙이 떠지는 걸 좀 방지하려고요. 이 겉에, 요쪽 면에다가 화분 겉에다가, 말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겉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내리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찌를 때, 이게 다져줄 때요, 입장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신나게 찌르는데 어떤 때는 입장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말하면서 하니까 빨리 안 신기네요. 저 원래 화분 하는데 오래 안 걸리는데. 요렇게 한다고 보여드려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솔직히 제가 그렇게 화분을 잘 심어준다던가 뭐 그렇게 솜씨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찍는 거.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좀 해주면 복도 올릴 만큼은 돼요. 얘가 막 다져지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 내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숟가락도 쓰는데요. 제가 손을 아무리 쳐도 얘가 안 내려갑니다. 잘. 이렇게 한번 다져주고, 이렇게 심어놓고 복토를 올리면요, 이 흙이 확 안 내려가요. 내려가도 0.5cm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하면 안 되죠. 누르면 쏙 들어가요. 또 보세요. 누르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도 막 단단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이렇게 화분갈이 한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분갈이 하는지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뿌리를 제가 많이 안 잘라줬어요. 아까 뿌리 얘기도 한다는 게 그냥 지나갔네요. 두서가 없죠, 제가. 계획 있게끔,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보면 다 계획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막 하다가 스토리가 없어요. 요렇게 하고, 아이고야, 입장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살짝. 붙어라 다시. 이게 이렇게 부러지는 이유는 얘가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살짝 말려서, 그래서 농장 같은데 보면 보내실 때 살짝 말려서 보내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뿌리를 제가 굵은 뿌리 같은 경우는 꺾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떤 분이 이렇게 자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잘 안 잘라요. 자를 때는 언제냐, 봄이고 날씨가 너무 좋을 때 그건데, 지금은 현재 상황에 빨리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돼서, 겨울이 이제 아무래도 영하 몇 도까지 놔둔다고는 해도 겨울이 되면 뿌리 내리는 게 시간이 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에서 빨리 뿌리를 다지고, 이 화분과 얘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뿌리를 다 내려서 붙잡아주는 힘이 생겨야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뿌리를 많이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뜯어낸 뿌리는 잔뿌리, 정말 쉽게 흙 털다가 뚜두둑 떨어지는 그런 뿌리 있잖아요. 그런 뿌리만 제가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마사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겉포지에 중자가 돼 있어요. 저 분명히 소자로 주문했는데 왜 중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쓰는 화분이 작아서 중자는 너무 굵거든요. 중자는 배수층이나 깔아줘야지. 너무 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저걸 놔두고 소자를 다시 시켜서 하기에는 놔둘 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중자. 어떤 분은 중자를 섞어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흙 안에 공기가 통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돌이 너무 커. 그거는 있어요. 이렇게 돌이 크니까 밑에 흙이 다 잡아주는 거는 있더라고요. 힘있게 뿌리를 딱 잡아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식재하고 난 다음에 얘가 아무리 뿌리가 얕아도 이 복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빨리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유튜브를 어떤 분 거를 보고 처음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심는 이것도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누굴 걸 처음에 봤냐면요. 다육왕인가 그 아저씨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항상 이거 심을 때 옆에를 이렇게 다 좀 약간 다져주거든요. 흙이 너무 느슨하면 나중에 꺼진다고 흙이. 그분 걸 보면서 처음에 이걸 심었는데 이게 처음에 들였던 습관을 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중간 흙은 제가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화분 겉에 있는 것만 눌러서 하는 겁니다. 저기 붙여서 찌르는 거예요. 절대
화분 흙하고 화분 저기 다육이한테는 피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흙이 꺼지지 않게 아구까지 저는 채워줍니다. 최대한 꺼지지 말으라고. 그래야지 작은 화분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작은 화분에 흙도 많이 내려갈 뿐더러 나중 되면 흙 유실도 잘 되거든요. 복토하고 이런 걸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밥숟갈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 하나 쓰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살살 눌러주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요 이걸로 잘 안 누르는데 마사가 너무 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넣어준 겁니다. 얘는 뿌리가 있으니까 이 자체로도 복토를 안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멈추고 다식재하고 복토하는 거에서 연결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연결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군생을 심을 때는요 어떻게 이제 심을 때는 이게 심다 보면 얘가 한쪽으로 기울 때가 많아요. 이게 뿌리가 일자로 이렇게 뿌리가 곱게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가지를 뻗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균형 있게 심긴다고 심기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 훅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생기지 않도록 흙을 완전히 다 넣기 전에 뿌리를 살짝 움직여 주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뿌리가 중앙에 있지 않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틀어져서 심어줘야 위에가 똑바르게 심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잡고요. 얘가 중앙에 가게끔 해서 이렇게 잡고 화분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화분도 같이 잡아서 만약 얘가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면 여기서 치세요. 여기서 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흙이 이제 돌아가면서 넣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좀 약간 기울어서 이렇게 치시면 더 잘 얘가 움직여요. 뿌리가.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심기 위해서 심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차피 이게 치기 전에 얘를 살짝 들어줍니다. 치기 전이에요. 치기 전에 살짝 들어줘요.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나면 뿌리가 얘가 심긴 데서 조금 오히려 들리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게끔 요렇게 살짝 요 밑에 제가 이걸 화분을 잡는 거예요. 요렇게 치면요 전체적으로 흙과 같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바르게 심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구까지 여기에다가 흙을 넣어줬는데 불구하고 얘가 수영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때는 복토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밥숟갈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넣거나 이럴 때는 밥숟갈이 좋아요.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가 제가 여기 아이고 이파리 하나가 떨어졌네. 아깝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애들이 밑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어디 자구 하나가 껴서 애지간하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흙이 안 차였던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겉에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중앙에 또 채우게 지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기울여서 이렇게 쳐주면요, 이 흙이 중앙으로 옮겨가요.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럼 반대편에서 또 쳐주다 보면 이 중앙에도 흙이 갑니다. 그러니까 흙을 막 다진다기보다 평평하게 흙을, 그것도 다지긴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흙을 골고루 넣기 위해서 쳐주는 겁니다. 세게 치는 거는 밑으로 좀 내려가라고 치는 거고, 살살 치는 거는 좀 다 잡아주기 위해서 치기도 하고, 이제 강약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고요. 많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자꾸 뿌리가 좀 약간 여기는 들리고 얘는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걸 다시 잡아주고 올게요. 아까 제가 수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 뿌리는 움직이지 않게 여기 그대로 잡고요. 흙을 조금 부었습니다. 절반 정도 부었어요. 그리고 얘를 쳐가면서
다시 제가 원하는 수영으로 됐고요. 여기에서 흙만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흙을 조심스럽게 넣는데 얘를 확 들어버리면 똑같겠죠. 아까처럼 얘를 살짝 자구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중앙은 내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 있는 자구만 살짝 밀어서 흙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솔직히 저기 뭐야 한이다용님이나 콩이님이나 제가 다른 분은 잘 몰라서 그 어느 정도 이걸 키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들이 우습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들은 이제 막 키우기 시작했던 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빠른 돌려보기나 건너뛰셔도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찍는다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채워서 넣고 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영 변경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흙 채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 흙을 채워 넣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사를 할 겁니다. 마사는 제가 흰색 돌을 깔아 주잖아요. 조금이나마 화분에 심어주지 않는 걸 위안을 삼으려고 이걸 넣을 때는 얘 지금 아까 여기 제가 입장을 하나 뿌려 먹었어요. 그거는 얘가 물이 너무 많이 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듭니다. 드고 숟가락으로 살짝 끝에 뿌리 근처까지 얘를 밀어 넣어서 채워주는 겁니다. 얘는 겉에 여기만 둘러주는 게 복토가 아닙니다. 이렇게 채워주면요 얘가 흔들림이 없어요. 굳이 꼬지 같은 거 없어도 꼬지 같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는 뿌리가 아예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일 때 좀 어디에 걸려서 뿌리가 뽑힐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뿌리가 조금만 어느 정도 요만한 길이만 있어도 복토만 잘 해주시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 꼭 뿌리 근처까지 얘를 넣으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갓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뿌리가 정말 너무 짧다 진짜 요만하다 진짜 이 흙이 잡아줄 수 없는 길이의 뿌리다 이럴 때는 복토를 할 때는 항상 요렇게 꼭 잡고 끝에 요 입장만 살짝 해서 최대한 뿌리 근처까지 아니에요. 여기 요 중앙을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쪽까지만 넣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막 속에까지 넣어버리면요 얘가 붕 떠요. 흙이 못 잡아줘서. 얘는 뿌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끝에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저쪽에 창 쪽에 퍼플 에버니를 제가 다시 뿌리 내려가지고 한 달 반 만에 뿌리를 내려서 제가 심어줬었거든요. 어저께. 걔도 이렇게 복토를 잘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뿌리 두 가닥 나서 너무 뿌리를 못 내리는 것 같아서 다시 그냥 심어줬습니다. 뿌리 두 가닥에 길이도 너무 건강한 뿌리기는 가닥수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건강한 뿌리로 오래도록 그 두 가닥으로 있어서 제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흔들어 볼게요. 안 흔들려요. 이 화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부러졌구나. 어떡하니. 이렇게 뚝딱 떨어졌으면 저기 뭐야 이꼬지라도 하지. 에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들어줄 때는 얘만 자꾸 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 손가락은 살짝 눌러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손톱이 정말 중요한 아이라 그러면 정말 조심해서 여기 근처에다 잡고 이렇게 잡고 얘를 살짝만 요 손가락 꾹 눌러주는 건 아니지만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살짝. 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네요. 안으로 들 때. 그 다음 만약 숟가락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핀셋으로 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도 합니다. 요 끝에 요렇게 넣어 주시고 대충 빨리 요렇게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겉에만 복토를 해주시는 거죠.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안에까지 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입장들이 그냥 배양토 흙에 닿지 않고 복토 위에 놓이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토가 시간을 빨리 후다닥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 안쪽까지 정말 얇게끔 이제 불필요한 이런 돌들은 빼버려도 상관없잖아요.
너무 두껍게 깔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복토는 저 그렇게 두껍게 깔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겉에 여기에서 가상자리 여기에서만 제가 눌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는 제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들어갑니다. 쑥쑥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리도 잘 잡고 뿌리도 잘 내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장자리에는 또다시 한번 조금 더 눌러줍니다. 흙이 빠져나올까봐요. 물 줄 때 얘가 흙이 넘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얘가 뿌리를 내리고 화분과 하나가 되면요 잘 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따로 얘네들 들여서 물을 흠뻑하니 이렇게 막 위에서 뿌려주는 날씨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 날씨가 만약에 한 달을 유지한다 이러면은 그렇게 해주겠는데 이제 서서히 온도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주기에는 얘네들 흙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마를 거예요. 얘네들이 빨리빨리 안 먹습니다. 여기 가에만 제가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얘는 진짜 안 흔들려요. 보세요. 안 흔들리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심어놔야 뿌리가 빨리빨리 잘 내립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그래도 얘는 오목하게 이뻐서 그런데요. 잠깐만요. 이뻐서 그런데요. 얘가 이렇게 함지막하게 펼쳐져 있는 아이들도요. 복토를 잘해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영이 어느 정도 좀 잡혀요. 물론 풀잇기에 있어서 흐느적 하는 이파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잎 아니고서는 다 잡힙니다. 복토를 너무 힘없이 그냥 깔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안에까지 잘 들어갔는지 밑에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제껴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깔렸다 싶으면 이렇게 떨구면 되죠. 처음에는 맨 처음에 저도 이거 시제할 때 이게 심을 때 화분에 옮겨 심을 때는요 몇 번을 쏟아 부었다가 다시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지금 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여기 입장을 떼버릴 걸. 여기 기울어진 엉덩이 부분 기울어진 입장이 있어요. 여기 하나가 요 한 때문에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하여 비칠 겁니다. 겨울 양식으로 남겨둘 때도 있어요. 제가 입장을 마구잡이 막 뜯어내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얘가 겨울에 물을 잘 주지 않을 때 제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입장으로도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중생으로 이제 키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더 낱개로 만약에 심거나 전부 다 강몸이다. 이런 아이들도 이 복토를 잘 해주시면요. 정말 한몸 군생이 마냥 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누구나 다 처음은 있으니까 전혀 굴하지 않고 해봐야 늘죠. 안 해보고 어떻게 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입장 사이사이에 복토가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사이사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빨 사이에 공이 같은 거 껴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얘네들도 그럴 것 같아요. 또 먹는 얘기다, 그죠? 먹는 얘기랑 비교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저번에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사람이 먹는 생각만으로도 살찔 수 있대요. 살찔 준비를 한답니다, 몸에서. 저 그래서 살찌나 봐요. 맨날 뭔 얘기 비유를 하면 먹는 얘기야. 이렇게. 이거 하는데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심을 때는 그냥 막 하니까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복토도 얘도 중간까지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중간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헤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입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빼주기 힘들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한 곳에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얘를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얘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요.
다 들어갑니다. 중간까지. 요런 거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속에까지 보시고 복토가 어느 정도 저 안까지 잘 갔다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장이 최대한 복토, 그러니까 배양토에 닿지 않고 복토 위에 입장이 안에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세세하게 여기 안에 이빨에 낀 고기를 빼준다는, 치실한다는 느낌으로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넣어주면 돼요. 이름표 어디 갔니? 마가리금 이름표, 날짜하고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이거 뭐죠? 이거 미니님이 가르쳐 준 건데요. 왕뚜껑 사발면 있잖아요. 그 사발면에 있는 거를 잘라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꺾여 있어서 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해보고 빗물 먹고 하면 여기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깨져버립니다. 여기 날짜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이름표도 보니까 햇볕 보면 얘가 이름표가 사라지기는 하던데, 어쨌든 이게 위에 있으면 그나마 이름표를 볼 수 있는 게 얘더라고요. 그 다음에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요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보니까 이름표를 이걸로 사용 안 하고요, 파일철 보면 투명한 거 있잖아요, 반투명, 그거를 잘라서 얘를 꺾어 주더라고요. 요걸 보더니 자기도 그걸 만들어서 자기는 살짝 꺾어 주더라고요. 이게 종이 접듯이. 걔는 그래도 안 깨지대요. 그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렇게 화분 가리가 끝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화분 다 가리 했던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